자, 여러분 챔피언스리그 같은 조에 모이게 된 이 두 분 네. 같이 모셨습니다. 네네네. 비단 챔피언스리그 조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것보다는 인테르가 이제 라츠한테 졌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모였거든요. 네. 기념으로 보여. 야 자기 팀 잘 나가고 예. 여기 또 네 골씩 두 번씩 넣고. 그렇죠. 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인테르는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냥 라치오한테 지난 시즌에도 원정가 3대1로 졌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3대1로 졌어요. 네네네. 그 심정희 감독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운가요? 친정팀을 더 잘해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왜 계속 이게 약간 그러면 그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건가요? 진짜 짜증나. 뭐야 그게? 네. 왜 사리한테 맨날 발리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이 인테르가 네. 패배를 했고, 네. 근데 바르셀로나는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좋잖아요. 레비도 골 빡빡 잘 넣고 있고. 네, 2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인데 네. 일단은 1라운드 경기에서 안 좋았죠. 바이에카노전에서 무승부를 얻으면서 사실 지난 시즌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소시에다드전 4대1 승리 그리고 바이아돌리드전 4대0 승리니까 최근에 살아나는 느낌이고 네. 아마도 측면 자원이 보강이 된다면 네, 전체적으로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측면 저 또 보강이에요? 네, 측면 수비수 보강해야 됩니다. 또 보강을 한다고? 자, 그러면 남은 이적 기간이 이제 시장이 뭐 한 이틀 정도? 이틀, 네. 3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에 이제 영입이 더 되고 난 다음에, 인테리는 보강 끝났나요? 저희 인테리어는 그냥 망했어요. 아니 아체르비도 안 된대. 안 된대요? 네, 스티븐 장이 아체르비도 안 된대. 되는 사람이 없네. 야 그거. 순위 존나 짜증나요. 그 챔피언스리그 이제 같은 조잖아요. 네. 그 경기 때 보니까 토트넘 경기가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하는 그 시간대가 보니까 네. 토트넘 경기도 있고 나폴리 경기도 그 시간대고 이 경기도 그 시간대예요. 세 개가 다 겹쳐요 지금. 한 번씩 안 겹치는데 그게 이제 1시 45분 경기 이렇게 예. 좀 일찍 하는 경기가 한 번씩 있어가지고 그때만 빼고는 다 겹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네. 사실 김민재 선수도 있고 네. 손흥민 선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네. 니네는 그래도 이 경기를 해라.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거는 별로지 않을까요? 코리안 리거들이 이제 활약을 하는 걸 또 보긴 봐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두 분이 그것도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라이브 송출은 토트넘이나 이제 나폴리 경기를 하는데 두 분을 저기다 모셔놓고 네. 뭐 크로마백이라도 깔아놓고 거기에 뭐 수빈이를 안 치든 누구를 안 치든 그 두 분이 이제 그 권투클럽이라도 끼고 그거를 예, 따로 예. 해서 바로 이 라이브 컨텐츠처럼 좀 내보내면 어떨까? 아니 이스타 TVM 써요 그러면. TV에 네, 그 써가지고 뭐 그것도 불가능한 방법은 동시 아니고 송출해요, 그냥. 그것도 괜찮아요. 저희 11층에서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주방공은 다시 네. 세팅하면 되니까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그냥 바로 잡을 수 있는 상대라고 보시나요? 바이에른보다는 조금 그래도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면 바이언 1위 가고 네, 2위 네. 대결이잖아요. 네, 2위 대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풀젠 뭐 빼고 그냥 2위예요 여기가. 3위예요? 여기 둘이서 1위 싸움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3위 확정이에요 여기는. 아니 나치오한테 발리는데 저 필리페 안드레송한테 발립니다. 근데 근데 여기 윙어들 저기 네. 바이언도 그렇고 여기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여기 윙어들한테 네. 뭐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유로파리그 우승 확률이 나왔습니다. 1위가 아스날입니다. 2위가 인테르예요. 그거는 그냥 3위로 떨어지는 걸 가정하고. 그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예 이거 지금 표가 나오고 있죠. 아예 떨어진다고 생각을 네. 하나 봐. 근데 거기 바르셀로나도 있긴 있어요. 네. 네. 누구든지 떨어진다. 5위인가 6위인가 그다음에 바이언도 한 10위인가에 있더라고요. 그 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바이언이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저도 없지 없다고 않을까요? 거의 봅니다.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인테르가 최근에 안 좋은 이유는 뭔가요? 어떤 게 안 좋은가요? 근데 그 경기 한 경기 잡혔어요. 한 경기 졌어 한 경기. 그 경기 한 경기 잡혔어요. 한 아니, 경기 그러니까 졌는데 이거 망했다고 막 네가 그런 전문 소리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인테르는 이 박스 문전 근처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고 2대1 패스를 통해서 아주 적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어요. 지금 세 경기를 했었을 때는 그런 힘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로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루카쿠를 아직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아하. 두 번째로는 이 왼쪽 수비수를 지금 페리시치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계속 디마르코를 쓰고 있는데 디마르코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다 어중간합니다. 애매하다. 일단 키가 작아서 수비도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킥은 좋은데 웃긴 게 킥은 좋은 선수가 크로스는 구려요. 에? 그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 그러니까 경우가 공이 있더라고요. 정지한 상황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은 괜찮아. 데드볼은 좋은데 움직이는 공은 못 근데 차나? 자기가 던지나면서 크로스 올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크로스 선수가 그렇게 높지 못해요. 그래서
페리시치랑 비교를 했을 때 왼쪽에서의 공격력이 확 죽어 있어요 지금. 근데 페리시치도 토트넘에서도 초반에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콘테 때가 원래 안 좋았어요 페리시치. 하긴 네. 콘테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좋았죠. 좋았는데 지난 시즌의 원래 문제점은 그 둠프리스하고 하키미 차이 때문에 바렐라와 하키미는 조합이 되게 좋았는데 바렐라하고 둠프리스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조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렐라가 되게 어중뜬 느낌이 있었는데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 왼쪽은 원래 페리시치가 있어가지고 여기 잘 풀렸었는데 페리시치가 나가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땐 결국엔 고센스를 무조건 써야 되고 양쪽이 더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도 뭐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밸런스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든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치오전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딘 좀 쓰지 말라고. 왜 걔를 써 걔를. 그건 좀 치워야 돼 걔를. 그 갈디는 어떤 감독이든 좀 쓰고 싶은가 봐요. 아니 라치오 베시노 라치오로 이적해가지고 그날 나왔어요. 네. 잘했거든요. 네. 갈딘 좀 쓰지 말라고 형. 자기 형. 걔 아니야 걔는. 사람이 심지가 있어야지. 기왕 뭐, 썼으면 조별리그까지는 씁시다. 아 그런 느낌으로. 네. 어차피 루카쿠도 지금 부상 나가지고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첫 경기까지 못 나올 것 같아요. 첫 경기 바이언전인데. 망했네요. 아니 어차피 바이언전은 깔고 가잖아. 그래요. 다들. 바이언전은 다들 진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어떤 이 초반부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초반 문제점이 아니라 지난 시즌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어느 그들이 정도 일단 해소가 되긴 이어지고 했잖아요. 있어요. 그대로 왜냐면 이어가고 있다. 레반도프스키가 왔고 하피냐가 지난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 시즌 초반 두 경기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특히 첫 경기에서 좀 안 좋았지. 킥이 너무 안 좋더라고. 네. 근데 직전 경기에서는 크로스 잘 올리던데. 네, 그래서 도움 기록했어요. 근데 하피냐 덴벨레 있고 그리고 안수파티가 나올 때는 잘하고 그러니까 공격 라인은 어느 정도 갖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지난 시즌의 문제점이 이어진다는 거는 부스케츠가 묶였을 때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근데 보통 부스케츠가 묶이면 공격 전개를 할 때 측면을 이용해야 되는데 첫 경기에서 측면이 안 좋았단 말이죠. 네, 알바하고 아라오가 나왔는데 측면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격 루트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빼고 조금 더 직선적이고 스피드가 살아나 있는 발데를 쓰는 것이고 발데.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네, 아라오를 센터백으로 돌리고 줄스 쿤데를 등록했으니까 쿤데를 라이트백으로 썼던 거예요. 물론 쿤데 같은 경우에는 60분 라이트백, 30분 센터백 네. 둘 다 잘하더구만. 하여튼 그렇게 썼더라고요.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부스케츠에게 가해지는 이 압박을 어떻게 풀 그렇지. 것이냐. 그래서 프랭키 도용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밸런스가 맞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 이적 시장이 닫혀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더용이 가든 남든 남으면 더용이 선발로 뛸 것이고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뭐 가비를 쓰든 누구를 쓰든 이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초반에 이적 시장 초반에는 이제 프랭키 더 형 이적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남게 됐으니까. 네, 지금 거의 잔류 분위기입니다. 이건 잔류죠. 네. 리버풀 갔으면 좋겠다. 네, 거의 잔류 분위기입니다. 예, 잔류죠. 네. 그냥 가서 리버풀 가서 클럽 밑에서 어떻게 뛰는지 궁금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그게 궁금해요. 궁금해서 그냥.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네, 상상력이 떨어지나? 네. 잘할 것 같아 그냥. 아스날은 사실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난 경기 역전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모된 것 같은데. 너무나 만족스럽죠. 단 지금 이제 아스날 특징이 빵꾸가 나면 한 자리에 그냥 몽창 빵꾸가 나거든요. 파티 부상인데 엘렌이 햄스트링 파열.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구멍이 났습니다. 근데 이적 시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든 거기로 좀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 틸레망스든 누구든 간에 뭐 원래 얘기가 있었던 선수니까 그런 것만 좀 보강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가장 긍정적인 시즌이 아닌가. 일단 그럼요. 시작부터 너무 좋고. 사전 전승인데 뭐. 네, 유로파 만약에 인테르가 내려온다. 네. 그럼 이제 예전에 이제 5대1의 기억. 한번 붙어볼 만하다. 왜 맨날 이길 수 얘기를 안 해? 있다. 3대 0은 5대1이 더 크잖아요. 네, 그건 네. 그래. 그건 예. 그런데 3대 0도 있잖아. 네. 근데 아스날은 10월 일정을 봐야죠. 10월 일정이 좀 빡세요. 네, 10월에 뭐 토트넘, 리버풀 막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스날은 지난 시즌의 문제점이 경기력에 따라서 흐름 자체가 연승 갔다가 연패 갔다가 그렇지. 연승 갔다가 연패 갔다가 롤러코스터를 좀 탔죠. 그게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흐름 자체를 바꾸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느낌이 능력이 있으니까.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지금 전력은 좋지만 10월에 일정이 안 좋아지면 그때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요거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아니 근데 이번에는 저 우승 많이 한 애들 와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맨시티 애들도 오고. 네. 야, 그러니까 맨시티 애들 다 괜찮지. 잘해. 신창코도 잘하고 뭐 제주스는 뭐 잘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스가 셌어. 네. 케빈 더브라이너가 네. 근데 그 패스를 받아먹으려면 제가 봤을 때 이제 홀란드 정도는 대야 패스를 받아먹는 거지. 제주스는 그 패스는 네. 무리야. 그래. 그러면 인텔의 그래도 네. 긍정적인 부분. 아직까지 스쿠데토 가능한가요? 아직까지 아니 불가능할 것 같아. 아, 아예 안 되나요?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그 정도는 네. 아니잖아요. 어려워 보여. 아니 경쟁할 것 같은데. 경쟁은 다 줘. 어. 아 그러면 거기 경쟁이라고 해봐야 밀란, 나폴리, 유베 뭐 이 정도인데 뭐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러면 그 정도는 된다. 네팀 정도인데 그러면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본다. 우승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 이거는 제가 지난 시즌 끝났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왠지 이번 시즌 끝나면 우승할 기회가 안 오는 거 아닐까 또 당분간 약간 그런 맞아, 얘기를 그런 얘기 한 하신 적이 적 있어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왠지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잘 못 찾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야 된다. 우승은 뭐 쉽지 않아도.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진짜 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네.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우승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우승할 수 있는 또 한 번 우승에 도전할 만한 그런 조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선수들의 능력적인 부분이 보인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나는 모르겠다. 보이지 않는다. 앞에 이겼던 경기들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못 봤다. 네. 경기력 별론데 어쨌든 결과는 가져왔어. 근데 그게 바로 라치오 만나서 바로 그냥 뽀록이 나버렸고 그러면 이제 경기력도 좋아지고 결과도 챙기는 그런 모습이 지난 시즌 전반기였어요. 그때 저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 되게 칭찬했었고 이게 내가 기대한 모습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그게 더 불안하죠. 왜냐면 지난 시즌 일단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2년 차가 됐고 물론 팀이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보강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굉장히 좀 많이 좀 다운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경기 너무 못했어. 너무 라치오전. 라치오전에 어떤 그게 좀 임팩트가 세서 진짜 개발렸어요 그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녹화하는 시점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네. 조별리그 발표하고 인테르 패배하고 바이에른 뮌헨 무승부 거두고 바르셀로나 대승 거두고 네. 요 시점에서 이제 딱 촬영하면 찬호가 이렇게 울상을 지으면서 얘기할 것이다. 사실 그래서 오늘로 좀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주말에 오늘의 희생물은 박찬호입니까? 주말에 형이랑 이제 그 나폴리 경기 이렇게 할 때 요때쯤 어떤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러나 바르셀로나라고 모든 경기 남은 경기 다 이기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우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요? 바르셀로나요. 바르셀로나요. 라리가. 네. 지금 챔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딘지 몰라서. 네. 챔스를 그냥 몰라보고 있어요? 코파델레이 수도 있죠. 에이. 난 그냥 물어본 겁니다. 챔스 우승 가능성?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다. 네. 리가 리그 우승은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모습일지가 중요합니다. 두 팀 간의 경쟁인데 네. 결국에 지금 3승을 거두고 있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 베티스고요. 맞아요. 그 밑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2승 1무로 쫓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봤을 때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보다 엄청나게 좋아진 점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렵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 경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세비야는 올 시즌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로페테기 감독 지금 뭐 경질 얘기도 나오는 네. 마당이니까. 그러니까 세비야는 아예 경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베티스가 우승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를 보았을 때 베티스는 스쿼드의 면에서 후반기 가면은 뒷심 부족이 좀 드러날 힘이 좀 수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있고. 그러면 결국은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갖고 있는 약간의 문제점들. 물론 지금 베스트 11을 봤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다. 추아메니가 너무 잘하니까. 추면이 잘하더라고. 그렇긴 한데 약간의 문제점들 뭐 벤제마 백업이라든가 결국 추아메니의 백업은 또 누가 있느냐. 그렇지. 토너먼트까지 가고 그러면 네. 이제 카세미로 공백이 그때쯤은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뭐 강팀을 상대한다거나 후반기에 경기 일정이 많아진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측면 수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문제가 발생하길 바라는 건가요? 약간 발생할 수 있죠. 있죠. 예. 네. 아니 이제 바르셀로나 팬 입장에서는 우승을 네. 하기 위해서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랑 동등하게 가다가는 그렇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바르셀로나가 왜 이렇게 좀 오버해서 네. 전력을 보강했겠습니까? 남의 불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밀고 우리가 나가겠다. 잘해서 우승하겠다는 겁니다. 우승 가능성 몇 %? 그래서 어떻게 봤어요? 저 5대5로 봅니다. 오, 반반.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한 네. 6대4? 레알 6, 네. 바르셀로나 4. 4. 그런데 지금 카세미로가 떠나는 것까지 보고 나서 야 이거 잘하면 혹시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그 초반 경기하는 거 봤을 때 사실 소시에다드전 60분까지도 대등했어요. 근데 막판에 선수단 바꾸면서
그 안스파티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그럼 자꾸 스피드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승 거뒀는데 알가시 감독도 그 얘기했거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야 이거 바르셀로나의 리듬과 스피드를 쫓아가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스쿼드가 이 정도라면 이거는 우승 못하면 큰일 나는 안 된다.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네 우승해야 되고 그럼 챔스 우승도 약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 지난 시즌 챔스 우승팀이에요. 맞아. 사실 그런데 그럼 그 팀이랑 반반이란 얘기는 그러면 동등하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전력이. 사실 우승 후보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네. 챔피언스리그는 4강급이면 우승 후보잖아요. 그렇죠. 4강은 가능하다? 몰라요. 나는 사비 감독이 지금 약간 거짓말하고 계신 왜, 것 같은데 지금 속으로는 그래. 분명히 기대감을 아까 이만큼 갖고 그것도 있는데 사실 6대4로 그냥 갔어야죠. 왜 마음을 숨기시죠? 예. 아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최근 2경기에서 4골씩을 넣어서 내가 네. 좀 흥분한 감도 아, 있고 네네네네. 그 레반도프스키가 야 얘는 무슨 기가 막히던데. 힐킥의 장인이야. 예. 그래 너무 좋고 안스파티가 들어올 때마다 또 골도 넣고 네. 그리고 덴벨레 네. 물론 덴벨레가 90분 뛴다고 쳤을 때 30분 정도는 대충 뜁니다. 이게 생각 없이 뜁니다. 아, 30분 네네. 정도는. 뭐 그런 감이 있죠. 근데 한 15분 정도는 엄청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가 막힙니다. 나 이번에 패드리 골로 때 덴벨레 패스 보고 허걱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덴벨레를 미리 저기 운동장 계속 30분 정도 이렇게 돌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딱 투입하면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적당히 뛰고 아니, 그다음에 교체 아웃 이렇게. 이게 덴벨레를 잘 모르는 사람의 얘기인데 아, 네. 덴벨레는 그 30분 대충 뛰는 게 어느 시간대부터 어느 시간대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랜덤이구나. 어느 순간 갑자기 10분 정도를 막 대충 뛰어. 그러면 막 쌍욕이 떨어집니다. 막 팬들이 막 야 저 새끼 또 대충 뛴다. 성의 없다. 막 이런 얘기. 갑자기 랜덤이네. 또 열심히 뛰고. 그 약간 그런 뭐 이 선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나 보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있어 보이는데. 대신에 집중력이 좀 발휘가 되는 타이밍에는 이 선수 네. 뭐 재능 있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덴벨레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경기 뛰다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딴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 아 어제 게임 하다가 망한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 듯한. 아니 이게 생각해보면 예. 학생 때도 수업 시간에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수업 듣다가 돌연 갑자기 아씨 저녁에 소주 땡긴다. 중고등학생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생각 날 때 있잖아. 그럼 네.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네요. 네. 소주 땡기다. 예, 오늘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네. 아스날 4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뭐, 형은 리그에서? 리그 4위요? 4위 안. 임. 4위 쌉 가능. 형은 쌉 가능. 저는 3위. 3위? 3위 이상. 3위 이상. 예. 저는 4위. 4위. 그럼 우승은 맨시티. 네. 2위는 리버풀? 리버풀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3위. 3위 저는 첼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예. 1, 2, 4위까지는 쉽게 예상이 돼요. 이 흐름 자체가. 4위는 누구예요? 4위가 아스날. 아스날. 4위가 아스날? 네, 근데 3위 자리가 네. 이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체일일지 토일지 모르겠다. 네, 이게 아. 왜냐면 그래도 투엘인데 네. 뭔가 이게 확 반전을 일으키면서 올 시즌 또 다시 3위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대폭 영입을 막 지금 네. 하려고 얘기 마지막 판에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토트넘이 경기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이겨. 해리케인이 결정을 해주잖아요 어. 지금. 근데 해리케인이 결정해주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이 터지면 또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위 자리가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쨌든 아스날은 4위 안에 들 거다. 네, 제가 아스날이 4위라고 얘기한 거는 아스날의 초반 흐름 너무 좋고 전력도 매우 좋습니다만 예.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흐름이 나쁠 때 이걸 빨리 바꿀 수 있느냐? 근데 그걸 우리가 아직 본 적은 없으니. 네,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전력과 이 느낌이라면 4위까지는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아스날 전력이 토트넘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위라고 보고 아 형은 그게 더 안정적이다. 토트넘의 선수 구성을 봤었을 때는 여전히 믿을 만한 선수는 앞쪽에 있지 뒤쪽에는 적어요. 아 적다. 비교적 숫자가 그러면 적다. 그리고 우리가 콘테 감독에 대해서 이제 콘테 감독이 인테르 때 2년차 때 우승을 해서 그렇지 그쵸. 대부분의 상황은 다 첫 해에 다르고 맞아. 두 번째부터 다 내려갔어요. 대부분의 상황이 유벤투스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잘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챔스 생각하면 또 아니에요. 챔스는 안 그것도. 좋았고. 근데 챔스가 또 아니야. 뭐 그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리그는 콘테 감독이 어떻게든 결과를 내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리그도 첼시 시절 때 생각하면 리그 첫 첫 시즌 시즌 우승. 잘했죠. 두 번 시즌 완전 망했죠. 좋았지. 물론 그건 이적 시장이랑 뭐 영입이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영고. 뭐 겹쳐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 근데 에메나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적 시장 컨트롤한 거 그럼 콘테 입김이 되게 많이 들어갔을 텐데 콘테가 온전히 다 그냥 첼시 책임이야라고 하긴 좀 그렇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것도. 책임이 네, 있다. 전혀 책임이 있죠. 감독이니까. 물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얽혀 이슈가 있긴 좀 많았죠. 했었지만 근데 이번 시즌도 생각해보면 어쨌든 간에 영입이 꽤 많이 됐고 그 보강이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콘테 감독이 다 원하고 다 입맛에 맞는
사람인가? 당장 스펜스. 내가 원한 거 아니다. 제도 스펜스. 뭘로 그런 얘기부터 하고 시작하니까 그거 안 쓸다는 얘기거든 그냥 그러면. 안 쓰고 있잖아. 처음에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잘 보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나쁜 영입이라는 건 아니고 네네. 다만 이렇게 지금 봤을 때 팀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바스토니 얘기 나왔었던 바스토니 그다음에 중앙 자원 이런 자원 쪽에서는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력이 좀 답보 상태라 토트넘 팬들도 좀 답답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경기력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올라올 순간. 거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토트넘의 경기력이 안 좋은데 결과는 낸다. 갖고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경기력이 올라오면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해리케인이 그래도 해결사 역할을 하는데 손흥민이 터진다. 이건 경기력이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사실 최근 2시즌 제외하고 프리미어리그 와서 골들이 좀 뒤늦게 터지는 편이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두 자릿대를 기록을 하고 오히려 반대로 해리케인은 8월에는 항상 놀던 달이었는데 케인이 오히려 득점 그게 좀 좋죠. 뭐 폼과 별개로. 네. 그런데 요거를 달리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스날 4위 안에 들어가겠지만 3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건 첼시도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크고 토트넘도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위험 요소는 아스날이 그 둘보다 오히려 적어요. 적다. 그래서 네, 4위 안정. 네. 형은 그게 오히려 3위다. 3위. 아, 그러면 4위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4위가 저는 이제 토트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시티 리버풀은 우리 항상 논외입니다. 네. 거기는. 거기는 어쨌든 리버풀이 지금 안 좋다 그래도 그래도 올라오겠지. 어쨌건 간에 올라올 가능성은 높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미드필더 한 명만 뽑아. 네. 그리고 보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으니. 그리고 보강을 거의 지금 할 것 같긴 해요. 뭐 누가 됐건 간에 뭐 더 형은 진짜 힘들겠지만 뭐 그건 되면 불가능해. 뭐 카이세도 불가능- 이런 선수 예. 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간에 예. 뭐 틸레망스 얘기도 있던데 거기도. 맞 틸레망스 얘기도 거기도 있어요. 틸레망스 얘기도 그래. 있던데. 어쨌든 간에 그 보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생길 테니까 그러면 올라올 거라고 본다면 저는 애초에 아스날 3위 4위 아스날 3위 4위 토트넘 그다음에 5위가 첼시. 첼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4위와 5위 간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첼시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적 시장 끝나기 직전에 얼마나 더 자신의 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지 그거에 그냥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토트넘은 더 안 할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지금 약간 끝난 삘. 근데 네. 첼시는 남은 것 같아.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첼시는 근데 오히려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 좀 더 기대가 되는 거. 이번 시즌 어쨌든 간에 막 정리를 다 해내는 그치. 그런 분위기여서 근데 어쨌든 구단주가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어지러운 시즌이잖아요. 정리를 그러니까 일단 내보내야 될 선수들을 예전 같으면 진짜 돈 많이 받고 내보내고 막 이러느라 마리나가 있고 그래서 못 보내는 경우들도 그랬지. 좀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건 아닌 게 야 돈 안 받아도 돼 일단 정리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스쿼드가 좀 단촐해지고 나면 다음 시즌 혹은 당장 겨울이라도 그러면 더 스쿼드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거지. 지금 이번 시즌 당장 5위를 했다고 해도 저는 그게 위기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네. 아스날은 그럼 안전빵 3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번에야말로.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맨시티 리버풀이 우승 경쟁할 거라고 일단은 깔고 가는 이유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는 게 있잖아.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왔고 그러면은 네. 팀들이고 그럴 만한 감독들이고. 네, 다만 이제 시즌 초반에 리버풀이 좀 흔들렸으니 맨시티가 우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예. 거기다 맨시티는 실점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동점 역전을 시키고 그렇지. 있으니까. 역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동점 만드는 거, 홀란드 힘도 크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시피 아스날은 4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흐름이라든가 네. 위기가 온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봤을 때 길게 봐도 4위 안에 들어갈 것 같다. 약간 길게 본다 할지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첼시하고 토트넘은 잘 되면 이게 아다리가 맞으면 팍 뛸 수가 있고 아니면 위험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런 거거든요. 아, 4위 될지 모르겠다. 되면 좋겠는데. 점점 근접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4경기밖에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시즌을 점점 올라오고는 점점 있다. 단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시즌도 삐끗하면서 아주 적은 차이로 못 간 네, 거니까. 거의 사실 아스날이 되게 유리했었죠. 그 북런던 더비에서 결국 지는 바람에 로폴딩. 그러니까 사실 그 전 상황을 그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어쨌든 유리한 상황이었었는데 그거를 뭐 거기서 배우는 게 있었겠죠. 근데 프리미어 리그를 한번 쫙 여름 동안 돌아보면 이적 시장이 닫히지 않았지만 지난 시즌에 문제점이 있었던 걸 잘 보완한 빅6를 봤을 때는 저는 맨시티하고 아스날이라고 생각해요. 맨시는 공격수 데려왔고. 네, 홀란드 데리고 왔잖아요. 네. 일단
그 홀란드가 결국은 중요한 순간 토너먼트,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데에서 골을 넣어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최전방과 삼선이 문제다. 그렇지. 근데 최전방은 제주스로 메우고 데려왔고. 그리고 진첸코 영입해서 왼쪽 메웠지만 진첸코가 위로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삼선 지역을 좀 커버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초반 분위기가 좋은 거고 맨시티도 계속해서 뭐 역전을 거두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만 그런 건 있죠. 아스날은 불필요한 자원들, 뭐 페페도 떠나고 그렇지.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팀의 구성을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맨시티는 너무 많이 보낸 거 아닌가? 아, 좀 많이 보내지 않았나? 오히려 후반기 가면은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리그 우승을 다 해야 되니까 다 여기는. 노려야 될 텐데 오히려 스쿼드가 좀 얇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름만 놓고 평가했을 때는 아스날이 굉장히 잘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내년에는 네. 다 좀 챔스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올라와. 네. 내년에 챔스도 못 봐요. 유로파. 네? 이번 시즌 저기 그 다음 유로파. 시즌. 다음 시즌. 다음 시즌. 시즌. 다음 시즌. 그건 가능하겠죠. 네. 예. 야 다음 시즌에 네. 셋이 한조 되면 진짜 재밌겠다. 만약에 시드가 어떻게 갈릴지 모르겠지만 아니 안 돼.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뭘 맨날 조를 그렇게 같이 가. 그 뭐 요즘엔 이제 네. 워낙에 또 유럽 대항전 한 지가 아스날이 오락가락하고 막 유로파 나가서 그렇지 사실 옛날에 벤거 때부터 아스날이 딴 건 몰라도 이탈리아 팀은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벤거 이탈리안자 포스토드 사람들이 그 패러디하고 그랬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예, 또 예. 바르셀로나한테는 크게 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사실 바르셀로나가 너무 잘할 때였고 네. 어. 지금 다르니까요. 한번 같이 아니, 그래도 별로 안 걸리는 게 좋죠. 굳이 뭐 바르셀로나랑 같은 뭘 조를 해요. 아니 여기는 저기 뭐야 내가 볼 때 바르셀로나는 탐욕이에요 탐욕. 아야. 지나쳐. 네. 예. 여기는 설리길도 탐욕이고, 한 걸음부터. 네. 여기는 탐욕이 맞습니다. 저쪽은 네. 욕구 불만. 야 여기는 이거구나. 네. 4년 됐습니다 이제. 네. 4년 차로 접어들었죠. 네 4년 차가 됐죠. 이게 여러분 뭔지 궁금하시죠? 찬용이 세 못한 지 4년 됐다는 거. 4년 차가 됐고요. 자 어쨌든 이 챔피언스리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두 분의 이 그림을 꼭 넣고 싶으니까 나폴리 토트넘 경기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이게 좀 말이 웃긴다. 손흥민, 김민재는 사실 우리에게 밥과 고기를 주는 이 야, 위대한 선수들인데 그 위대한 선수들. 위대한 선수들이지만 지금 두 명의 어떤 그 판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판을 다른 데로 옮겼어. 그럼 저희가 뭐 사무실 여기저기 막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사실 저도 김민재 경기 하고 싶네요. 안 그냥 돼요. 지는 순간을 내가 잊고 싶지 않아. 그냥 네. 그거에. 그거는 네. 저희가 무조건 두 네. 분을 어떻게든 방송에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개인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바이언한테 대패당하는 거 그럴 수 있다. 아, 그리고 경험도 있다. 예. 인테르만은 꼭 잡아야 된다. 이러다가 만약에 네. 지금 얘기는 두 분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인테리가 잡는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그럼 재밌는 그림 나오는 거죠. 네. 뭐 기대는 안 해요. 아니, 근데 네. 이러다가 이긴다니까. 그러다가 계속 졌어요. 하여튼 바르셀로나 이겨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마지막으로 이긴 게 그럴 트래블 때 거예요. 아니야? 그래 트래블 때 그때 한 번도 못 이겨봤어. 1무 5패인가 그래 아마 그 이후에. 좀 오래되긴 했구나. 자주 만났는데. 그때를 좀 발베르데가 후반했을 때도 졌어요 홈에서. 그랬지. 예. 고대를 한번 하면서 저희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꼭 내보냅니다. 네.